사업하는 분들이라면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무조사죠. 오늘은 이 세무조사랑 관련해서 어떤 분들이 주로 조사의 대상이 되는지, 또 나는 잘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알고 조사가 나오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경영지도사 김경중입니다. 요즘 세무조사 관련해서 뉴스를 많이 접하실 텐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유재석 씨가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깨끗했다고 하는 내용이죠. 이런 케이스가 정말 드문 게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유재석 씨가 준비를 잘한 것 같은데 우리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은 100% 확실하게 세무조사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신 걸까요? 아마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구조적으로 세무대리인이 우리 회사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준비를 해주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했던 일 중에 고객사의 제대로 된 경비 처리를 위해서 한 달마다 영수증을 다 받아서 계정별로 나누고 정확한 데이터를 세무대리인에게 전해주는 업무를 했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한 회사에서 돈이 드나드는 일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처리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이걸 세무대리인이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리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깨끗한 경우는 정말 힘든 거죠. 보시는 것처럼 23년도에는 56조 원의 세수 부족이 발생했고요. 24년도에도 29조 원 정도 세수 부족이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는 더욱더 치밀해지고 체계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AI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서 어떤 기업이 탈세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IT 강국답게 전산망이 고도화가 잘 되어 있어서 실시간 모니터링도 잘 되고 있습니다. 결국 세무조사를 안 당하고 있을 뿐이지 세무당국에서 모르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기업들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업종별 주요 대상을 보면 숙박업이나 유흥업소 등 현금 매출 비중이 높은 업종들은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대형 학원이나 입시학원 등 교육 서비스업, 식당이나 소매업 등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 의료기관이나 제약회사 등 의료 관련 업종, 또 현금 영수증 발급 비율이 낮은 사업장, 부동산 중개업이나 건설업 등 부동산 관련 업종이 주요 대상이 됩니다. 이 업종들이 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냐면 거래 추적이 어렵고 현금 거래가 많다 보니까 장부기재 누락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에요. 어떤 기업은 현금 매출 누락을 1년에 2억 정도 했었는데 5년치 조사를 받아서 6억 원 이상의 추징세액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거래 유형별 조사 대상을 보면 자금 흐름 관련해서는 매출액 대비 소득 금액이 업종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또 차명 계좌를 통해서 매출을 누락한 경우, 가공경비 계산 혐의가 있는 경우, 또 재산 취득 관련해서는 고가의 부동산 또는 차량을 취득할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재산 증가에 비해 신고소득이 현저히 낮은 경우, 자금 출처 소명이 불분명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차명 계좌를 이용한 사례가 있었는데 건설기계 부품 매매업체가 직원 친인척의 차명 계좌로 무자료 매출을 입금받아서 매출을 누락했는데 74억 원의 세금이 추징됐습니다. 재산 취득 관련해서는 금융업 종사자인 배우자가 학원 직원들의 개인 계좌로 돈을 입금해 놓고 마치 정상적인 급여처럼 보이도록 위장을 했습니다. 이때 직원들이 급여가 과도하게 들어와서 돌려주겠다라는 명목으로 학원 원장에게 돈을 다시 송금을 했고요. 이렇게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위장 거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학원 원장님이 회수한 자금으로 다수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된 건데 학원 수입에 비해서 과도한 부동산을 취득했고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패턴이 있어서 걸리게 된 겁니다. 신고 행태별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장기 미신고자나 무신고자, 또 세금 계산서 발급 내역이 불일치한 경우, 직원 급여나 4대 보험 신고가 누락된 경우, 매출액이나 소득 금액이 급격히 변동하는 경우, 지속적인 결손 신고를 하는 경우, 업종 평균 대비 이익률 등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AI 시스템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 하반기부터 법인조사 대상의 50%를 AI가 선정했다고 할 만큼 탈세 위험이 있는 기업들을 잘 감지하고 또 최근에 신종 탄로 업종도 잘 찾아내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로 감시 항목이 되는 것은 매출액 대비 소득 금액 비율, 현금 거래 패턴을 모니터링, 법인, 개인 계좌 간의 자금 이동 추적, 업종별 평균 대비 이상 수치를 감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한 감시 항목은 신경 쓰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AI가 여기는 의심이 된다, 조사해보자 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금융정보분석원에서도 하루에 5,000건 이상의 의심 거래를 처리하는데 이런 정보들이 법 집행기관들과 공유가 되기 때문에 고액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향후에는 이 AI 시스템이 더 발달할 거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는 이상 세무조사를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추징액을 줄일 수 있도록 평소에 노력해야 되겠죠. 평소에는 거래 증빙 관련해서 철저히 보관하는 게 좋겠고요. 사업용 계좌랑 개인용 계좌를 분리해서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현금 거래를 최소화하고 카드나 계산서 거래를 해서 의심받는 케이스를 줄이는 게 좋겠고요. 자신이 속한 업종의 평균 신고율을 보면서 너무 튀지 않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세무조사가 나오면 기장을 맡기는 세무대리인이나 세무조사에 특화된 세무사를 찾아서 조기에 상담받고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진행하면서는 자료를 최대한 성실히 제출해서 조사관에 대해서 잘 협조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누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지, 또 AI 시스템은 어떤 기업들을 주로 감시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준비한다고 해도 어려운 만큼 평소에 우리 회사에서 돈이 드나드는 걸 정확히 파악하고 자료를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세무조사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는 분들은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요새 여러모로 어수선한데 사업은 흔들림 없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만나요.